네. 이러한 브리스톨 대학교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국제 학생들이 영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기초 학업 수준을 겸비할 수 있도록 영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총 3개의 코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인문학 계열과 이공 계열 그리고 사회과학 및 법학 계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히 좀 덧붙이자고 하면 사실 이제 브리스톨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지는 사실 2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대학에서 했던 게 아, 있는데 입학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에이전트도 좀 입학을 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카플란하고 같이 음, 일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좀 더 소개가 되고 왜 이렇게 해서 가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톨은 뭐 A레벨 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요. 하지만 브리스 워낙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저도 주의를 주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말씀드렸던 각 계열은 선택한 학생들은 2개의 영어 과목과 함께 2개에서 3개의 추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는 학생의 IELTS 점수에 따라서 일반 영어반과 플러스 영어반으로 나누어집니다. 플러스 영어반에서 배우는 2가지 영어 과목들은 일반 영어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화된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AA 과목은 단순한 글쓰기 교육을 벗어나서 수준이 높은 주제의 다양한 글들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분석 기술들을 통해서 그를 완벽하게 해체하고 그 안의 핵심을 이해하는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학습 과목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다면 이걸 좀 쉽게 말해서 어,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그 수많은 논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또 그 논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잠깐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앞으로 넘어갈까요? 페이지를 잠깐 앞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이, 사실 저는 네. 네, 잠깐만 이 페이지 남들에 비해서 이 페이지 원하는 페이지 맞아요? 여기?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글을 요약하고 또 분석하면서 했던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좀 저는 남들에 비해서 좀 과하게 공부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해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충 보아도 한눈에 글이 파악됩니다. 다시 그 목록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면에 랭컴 유닛은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요. 이 유닛은 우리가 학업을 하면서 또는 졸업을 한 후에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고 수준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제가 호주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당시에 이런 유용한 학업적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진짜 영어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유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겸비해야 할 자질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 당시에 이 영어 과목들을 배우면서 저는 브리스톨 파운데이션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항상 느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플러스반과 일반 영어반의 가장 큰 차이는 학급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학급 학생들은 학업 의지가 매우 높아서 수업 시간에 의견 교환이 끝없이 이루어졌고 종종 수준 높은 발표 또한 진행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제가 영어를 배웠는데 정말로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플러스 학급 학생들이 학습 참여도가 높고 반면에 일반 영어반의 참여도는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속했던 학급의 친구들은 모두 학업 의지가 남달랐고 그래서 훌륭한 학습 동료였고 덕분에 제가 좋은 학습 분위기에서 1년 동안 영어 실력을 정말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코스하고 플러스 코스가 아닌 코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코스는 IELTS 7.0 인상인 사람이 같은 코스를 하는데 이 영어 코스만 따로 분반이 된 이 코스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빈 학생은 7.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카데미 영어 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본인 성격이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죠 큰 비용을 들였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화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죠 결국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한다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좋다 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잘 정말 그죠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파운데이션에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톨 유니버스 지금 뭐 종비랑스 유니버스에서 하거든요. 했거든요. 런던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런던에서는 이런 그죠 특별 코스가 있으니까 영어를 좀 잘한 학생들은 좀 참조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영어 이외에 수학, 통계학, 물리학, 법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습 과목들이 있는데 수의대를 지원했던 저는 이공계인 스템에서 보시면 의생명과학과 화학 이렇게 두 가지만을 공부했었습니다. 수학 없이 단 두 개만 진행된다는 사실에 다소 쉽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고 참석했던 강의에서 두 과목의 학업 수준이 생각보다 꽤 높아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원투나 화학 원투 모두를 공부한 학생들이시라면 비교적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대학 수준의 내용도 수업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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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과학은 한국 수능에 비하면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음,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없다면 수업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최소 고등학교 화학 원투는 한 번쯤 공부하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 네, 각 과목의 커리큘럼은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세미나 이후 방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좀 덧붙이자고 하면 A레벨에 준하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레벨은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보다는 더 깊숙이 좀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수학이 훨씬 어렵게, 사이언스가 어렵게 문제를 내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A레벨이 그죠? 13학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국의 일반 학과여정은 3년에 끝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보면 그 7.0이 아닌 학생들이 보면 텍스트 리스판스하고 아카데미 라이팅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낮은 레벨의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나요? 어, 이제 그냥 일반 반 학생들이 한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네. 여기 한 번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언급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네. 공부하고 이런 왜 엄청나게 많은 페이퍼를 좀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뭐 어떤 교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죠? 학교에서 뭔가 그 기사라든지 이슈가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좀 주는 건가요? 페이퍼 교재는 따로 없었고요.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주마다 올라오는 그 학습 자료들이 많은데, 보통 이러한 자료들이
거의 사실 매일 읽어야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읽어가지 않으면 음, 그 다음날 아침 수업에서 토론을 할 때, 음. 아무 말도 못하거나 네. 약간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매일같이 읽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뭐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이런 통계도 있으세요? 어, 거의 영어 수업은 매일같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장에서 많게는 8장, 10장까지는 매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읽고 그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좀 그 다음날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네. 가지고 또 에세이를 또 써야 됐었나요? 네네. 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과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점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중요하게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이 이런 거를 읽고 이제 요약도 하고, 그다음에 핵심 논지 파악을 하거나, 그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대화를 하고,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제들이 거의 매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과정은 화학하고 생물도 있지만 메인으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야 되고 글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죠? 뭐 전공하고 관련된 뭐 이런 글인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그죠?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생명과학과 화학은 실험실에서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거의 모든 스템 학생들은 아마 자국에서 실험 경력이 출중한 상태로 파운데이션 코스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호주 대학교에서 실험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시 한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실험 경험이 적거나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친구들은 매 실험 때마다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명과학이나 화학, 특히 화학 실험을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면 미리 준비하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학 실험 교재나 실험 유튜브 동영상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수업 장소인데요. 영어와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수업은 리치몬드라는 건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의생명과학 실험과 화학 수업 및 화학 실험은 다른 대학 건물에서 진행이 되므로 수업 장소가 적힌 시간표를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실험실이 가끔 바뀔 때도 있으니까 이 실험 시간표를 매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시간표는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강 첫 주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교직원들로부터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실험을 네. 다른 대학 건물이라고 했는데 브리스톨 내에 다른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 브리스톨 대학교가 그 따로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막 가끔 멀리 있는 대학 건물로 대학 이동을 해야 건물. 돼서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갔을 때도 그 리치몬드 건물에서 화학 실험할 때 꽤 한 5분, 뭐 7분 이 정도 걸어가 가지고 그 네. 하는 실험실을 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라고 예상하면 되죠. 네, 한 10분에서 바이오 실험실은 아마 15분 정도 아, 넉넉히 걸렸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수업도 이해해 주시고 일찍 끝내 주시는 선생님분들도 음, 계셨습니다. 음,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대학교 생활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건물별로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인데요. 영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은 두 가지 형태의 과제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서머티브 과제인데요. 이 과제는 가장 일반적인 과제들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에서 70%까지 성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서머티브 과제들로는 과학 과목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실험실 과업 평가 및
온라인 퀴즈 등이 있고, 영어 과제로는 2천에서 3천자 리포트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포머티브 과제는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과목당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일,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진행되는 서머티브 과제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머티브 과제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다음 지금 하도록 이 할게요.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포모티브는 이제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서머티브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진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머티브는 네, 당연히 최종 시험이니까 뭐 최종 시험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영국 교육은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네.